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말하고 글 쓰는 허나영입니다. 부산문화회관TV 미술사에도 공식이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에 대한 공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네, 아마도 신화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마도 두꺼운 신화책을 다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 만화책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중요한 존재들이 있죠. 바로 올림푸스 12신입니다. 올림푸스 산 위에 살고 있는 가장 상위의 신인 12신이고요. 이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제우스죠.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 미의 여신인 비너스, 그리고 엄친아라고도 볼 수 있는 태양의 신 아폴론,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 등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보다 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신들의 모습에 매료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굉장히 인간보다도 더 심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운명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가득한 올림푸스 12신이지만요. 이 신들은 인간적인 감정과 행위와 함께 또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번개를 다루거나 바다를 다루는 이러한 능력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서 인간을 초월한 아름다움 혹은 파워,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들을 표현하는 예술 역시도 또 다른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황금 비율은요, 우리가 주로 어떤 연예인이나 좀 굉장히 몸매가 좋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비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게 되는 8등신이라는 숫자 있죠. 이 8등신이란 말은 얼굴의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전체 키의 길이가 8이 해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요즘 연예인들 보면 조금 더 9등신, 10등신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왜 하필 8등신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건요, 약간 머리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자연에서부터 유래한 완벽한 숫자의 배열이라고 하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다빈치 코드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보면 아마 슬쩍 흘러가듯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키가 되는 숫자로서 피보나치 수열이 나옵니다. 그 수학적인 원리는 오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어떤 자연의 형태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마치 소용돌이와 같은 모양이 나와서 이것이 앵무조개라고 하는 조개와 형태가 흡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비례식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대 1.618이라고 하는 비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8등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끝에서부터 배꼽, 배꼽에서부터 다리의 비율을 봤을 때 머리에서부터 배꼽을 1로 본다면 나머지 길이는 1.618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황금 비율을 가지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황금 비율이요, 고대 그리스 예술 작품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밀로의 비너스라고 불리는 이 석고상인데요. 대리석상이죠. 이 대리석 조각상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미술실 한켠에 놓여있는 작은 소형 석고로도 보셨을 것이고, 예전에는 한 브랜드의 마크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요, 이 밀로의 비너스 상의 특히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좌우가 완벽한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칭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아무리 완벽하게 아름다운 연예인도 좌우가 완벽하게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밀로의 비너스상은 좌우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숫자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상이 약간 앞으로 숙여 있긴 하지만 머리에서부터 배꼽, 배꼽에서부터 다리 길이를 비율로 해봤을 때 황금 비율, 즉 1대 1.618에 가까운 비례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신상이기 때문이겠죠. 인간보다 완벽한, 게다가 아마도 사실은 비너스 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너스 상만큼 아름다운 이 조각상을 표현을 할 땐 아마도 완벽한 대칭과 완벽한 비례를 맞춰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요, 당시의 어떤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머리 아픈 얘기를 할 텐데요. 철학자 중에 플라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데아는요,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라고 하는 보다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데아에는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의자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이걸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들처럼 이성적인 사유를 계속하면서 이데아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플라톤이 굉장히 싫어한 직업군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술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혹은 조각가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모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보기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완벽한 세계를 모방한 현실 세계, 또 이 현실 세계를 모방한 예술 작품은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미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좀 속상하긴 한데요. 그렇지만 예술가들은 플라톤이 그 이야기한 거에서 좌절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 작품으로서 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 작품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건축을 할 때도 굉장히 유명한 아테나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서도요, 완벽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에 봤을 때 두 개의 지붕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붕의 가장 끝, 꼭지점에서부터 아래를 딱 내리면 정확하게 정면이 좌우 대칭이 됩니다. 마치 밀로의 비너스가 좌우 대칭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신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기둥들이요, 정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비율이 황금 비율로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대칭과 전체적인 균형을 가진 어떤 기둥들의 배열을 보면서요, 고대 그리스 그리고 이후에 영향을 받은 로마 역시도 엄격한 규칙성을 가지고 이상적인 표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대 그리스의 예술은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봤었던 고대 이집트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일명 삼굴곡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간이 서 있을 때 살짝 긴장을 늦추고 서 있을 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S자 곡선을 가지고 있는 자세인데요. 이렇듯 자연스러운 자세를 조각상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어린 디오니소스를 데리고 있는 헤르메스 상이 있습니다.
어린 디오니소스를 한 팔에 안고 있는 헤르메스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제우스 신의 명령을 받아서 어린 디오니소스를 요정들에게 전달을 해야 했던 헤르메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헤르메스의 모습이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것은 어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팔 쪽에다가 힘을 주고 몸을 살짝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표현하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는요, 앞서 말씀드린 밀로의 비너스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 그리고 이후에 영향을 받은 로마의 예술들은 엄격한 대칭과 황금 비율을 근거로 한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도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중세 미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세 미술은 고대 그리스와는 다르게 조금은 인간보다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